안녕하세요. 박권의 해시한 초대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신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좀 무서운 형님들, 소위 그 생활한다는 그런 분들이 이제 몸에 이렇게 딱 그리고 있는 그런 무서운 느낌이 좀 있으실 텐데,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문신 타투를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타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메디컬 타투의 아주 유명하신 분이면서 의사면서 타투이스트인 조명신 원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24년 동안 의사이면서 타투이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조명신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화면이나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좀 뵀어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 하시면서 또 타투이스트, 굉장히 저는 이런 걸 처음 보긴 했습니다. 네. 예, 뭐 그리고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실제로도 어떤가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예. 자, 타투를 하시게 된 계기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이렇게 의사도 바쁘신데 타투이스트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우연한 기회였고요. 그리고 또 의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게 좀 멋있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틀에 박힌 일이고. 그러니까 안정적일지는 모르지만 신나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태기가 빨리 오죠. 그래서 짜증내는 의사를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그건 직업적인 특성입니다. 네네. 근데 저는 짜증을 내는 대신에 어, 좀 다른 걸 해보면 안 될까? 네. 그런데 또 진료실을 나가면 집에서 싫어하잖아요. 다달이 뭐 또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진료실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다른 일. 그렇지만 그동안의 의사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 그런데 의사가 해야 되는 일들. 어.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 24년 전에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연히 예. 이게 문신이라는 아이템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 생각이 났다기보다는 우연히 인연과도 같이 어떤 분이 40대 중반의 남자가 와서 칼라로 된 장미 문신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거 지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문신은 많이 봤지만 예. 그동안에 봤던 문신들은 사실은 지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뭐 착하게 살자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가야 되는 것들. 근데 이분이 가져온 문신은 칼라로 돼 있고 장미인데 제 눈에는 굉장히 예술적으로 보이고 네. 이게 문신이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새겨서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어디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기 송탄, 지금은 이제 오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송탄에 있는 미군 부대 앞에 있는 곳에서 킴이라는 분이 해줬다. 그래서 제가 물어서 가서 그분을 만났죠. 그래요? 그게 제가 이제 문신의 세계로 접어들기 시작한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다짜고짜 가서 제가 이거 관심이 있고 당신이 한 그 문신을 제가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지우기가 좀 아까운 문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배울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 킴이라는 분은 네. 매우 의심스러운 눈으로 혹시 짭새가 아닌가? 이거 뭐 이런 얘기는 뭐 경찰을 뭐 전문 용어를 그렇게. 예, 글쎄요. 아니 네네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데 많이 그런 분들한테 많이 시달려서 아하. 저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고 또 의사가 이런 거를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여서 이렇게 방송에 불려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이상하고 또 장소도 오산 송탄 미군부대 앞이었으니까 네. 이거 이상하다. 의사가 좀 제정신인 의사라면 이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직접 저희 병원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초대해서 저희 병원에 가서 네. 제가 이렇게 성형수술을 하고 있고 하루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니까 그 이후서부터는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분이 저한테 이제 문신의 세계로 접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죠. 네.
자, 이렇게 타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분이 짭새 네. 경찰로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뒤에 또 제가 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타투에 좀 매력에 빠지셔서 그 킴이라는 분, 네. 예, 사실 뭐 김 씨죠, 김 씨. 네, 네, 예, 예. 네, 네. 뭐 킴은 멋있게 얘기한 거고, 네. 김 씨가 네. 그분이 이제 많이 그쪽으로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배우기도 하셨는데 잘하기 위해서 그림 공부까지 하셨다고요? 예, 예. 네. 그거는 제가 자발적인 게 아니라 예. 사실은 제가 뭐 하고 이제 문신을 하고 타투를 하고 이제 올려놓고 이제 뭐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게 되고 예. 그럼 댓글을 달잖아요. 그렇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아, 원장님, 아, 남의 몸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시면 안 되죠. 이거는 뭐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 그림 그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가 보다. 근데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그런데 마침 또 지나가다 보니까 연필로 초상화를 그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화실이. 있죠. 그래서 아, 저거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또 하다 보니 또 뭐 작품 전시회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뭐 2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 아, 그때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물론 이제 악플이지만 네.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 않았으면 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아, 내가 하는 거 그냥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새로운 세계를 저를 그냥 떠민 거죠. 그래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런 공부도 하게 되고 또 네. 하다 보니 뭐 전시회도 하는 가운데서 많은 좋은 분들이 또 격려도 해주시고 네. 또 뭐 지도 편달도 해주셔서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조명신 원장님 어떤 그런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향이 아니었다면은 오늘 이렇게 타투이스트가 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 일 잘하면 그냥 뭐 안정적으로 환자들 돌보면서 잘 사는 삶인데 어쨌든 새로운 거에 대한 그런 도전 의식이 있으셨으니까 예, 이렇게 또 타투이스트까지 되게 된 건데 그런데 이 제가 들어보니까 이 공익 타투 또 무료로 또 타투도 해주시고 실제로 제가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소방관 분들에게 해준 것도 봤고 그리고 손이 좀 이렇게 아프신 분들 절단되신 분 거기다가 이렇게 또 손톱을 그려주신 것도 제가 그림을 봤거든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이렇게 또 하게 좋은 일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기보다는 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사실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의과대학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을 갔다고 하지만 사실 의과대학을 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회적인 혜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사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그 배려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주는 존경심이나 뭐 지금은 꼭 그렇진 않지만 그렇다면 제가 안정적인 생활을 의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나만큼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좀 나누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뭐 내가 그런 걸 좋으니까 기부를 해야 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인생을 살면서 저는 투트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나를 위해서 먹고 사는 거, 우리 생활비를 벌고 와이프랑 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네. 그것이 충족되는 삶이라면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삶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두 개의 그 삶이 같이 가야 그 밸런스가 맞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굳이 뭐 좋은 일이다 뭐 그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느냐 저는 그런 일들이 제 생활 속에 없다면 사실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명신 원장님께서 이렇게 덤덤하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냥 안주하면서 사는 분들이 더 많고 직접 이렇게 실천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음. 제 성격에 아주 특이한 면이 있어서 그래요. 그 특이한 면은 좋은 쪽으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요. 네. 저는 새로운 거를 추구한다라기보다는
과거의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지루함을 빨리 느끼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를 막 찾아가야 되겠다라기보다는 네. 그 기득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주장하거나 뭐 연연해하거나 아니면 집착하는 게 남들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성격 때문에 계속 다른 것들을 그게 새롭든 아니든 네. 다른 것들을 찾아서 뭐 하지 않나. 그런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시고 또 그거를 격려해 주시니까 네. 저는 또 다른 혜택을 또 받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예전과 달리 이 문신에 대해서 이제 좀 선입견들이 많이 요즘은 조금씩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네. 예전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네네. 뭐 좀 이런 막 온몸에 막 이렇게 우리가 그 속칭 말하는 그 용문신이라든가 네네. 그런 거 하고 오면은 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을 내리게 되고 뭐 이제 무서워하게 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뭐 이게 뭔가 미용 효과죠. 네네. 멋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특이한 점은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멋들어진 타투도 타투지만 이렇게 흉터를 좀 이렇게 가려주거나 네네. 좋은 용도로서 예, 예. 그런 또 문신을 하신다고요. 그거는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리고 환자로부터 요구를 받았어요. 제가 이런 일들은 메디컬 타투라는 분야인데 여러분들한테 뭐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이제 상처나 백반증 같은 경우 마이클 잭슨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예. 뭐 이런 경우에는 그걸 의학적으로 뭐 엑시머 레이저나 뭐 이런 다른 피부 이식이나 이런 방법으로 한계가 있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때 저는 그거를 메디컬 타투에서 찾았거든요. 아, 결국 사람들은 그 컨실러나 뭐 이런 걸로 가리고 다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여기 허옇게 백반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하고 악수하고 싶겠어요? 악수하려고 그래도 움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움찔함이 그거를 갖고 계시는 분한테는 되게 상처예요. 아무리 짧은 순간이지만 짧은 느끼죠. 순간이지만 네. 그거는 왜냐하면 그분은 상처를 받을 준비가 늘 돼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은 뭐 컨실러를 바르고 그런데 매일 그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살색으로 덮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환자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네. 원장님이 뭐 이런 문신도 하고 그러신다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백반증이 있어요. 이거 좀 해보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no 했어요. 왜?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문신도 타투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지만 아니 하물며 그림은 이제 조금 뭐 그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느닷없이 살색 주변 피부에 맞춰 달라고 하니 그건 무리한 부탁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장님 원망 안 할게요. 그러니까 그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느껴지는 마음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분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게 갈급해서 요청할 때는 우리가 다른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네. 이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실력이 없으니 당신이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이렇게 할 때 뭐 혹시 뭐 색깔이 잘 안 맞거나 뭐 이러면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라. 그래서 그분하고 거진 7년 동안을 작업을 했어요. 7년이요? 예. 그런데 그분이 계속 요구를 했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양심이 있으니까 제가 돈을 안 받았죠. 돈을 안 받았는데 그분이 언제서부턴가는 돈을 놓고 가는 거야. 안 받으니까. 네. 뭐 10만 원, 그 다음부터 20만 원. 그런데 저는 못 받겠다. 왜? 결과물이 나와서 무슨 받을 수 있는 그런 저도 상품을 판다면 제대로 된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상품이 아닌데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고민했죠. 근데 그분이 기꺼이 그걸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 만족합니다. 라고 하고 제가 허옇게 보일 때보다는 지금 색깔은 안 맞지만 뭐 이 정도면은 저 이렇게 술잔 친구들하고 할 때 전처럼 그렇게 지적을 안 받아요. 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겠는데. 저는
사실 이 일을 메디컬 타투라고 하는 분야를 야 이거 내가 직업으로 해서 이거 메이크머니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다른 데서 돈 많이 버니까 쌍꺼풀에서 코 높여서 다 할 수 있는데 아 내가 할 수 있고 뭐 이런 분야도 내가 할 수 있지라고 해서 했던 부분이 처음에 취미를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절실함이 저한테 전해졌을 때 야 이건 내가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쌍꺼풀은 뭐 안 하지만 근데 지금 메디컬 타투는 사실은 뭐 서울시하고도 제가 이제 무료로 네. 자해하고 뭐 아니면 메디컬 타투가 필요한 분야는 제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는 원동력이 아마 그분들이 보였던 그 절실함에 대한 제 대답?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한 분과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그분을 좀 절실한 마음을 좀 보고 도와드려야 네. 되겠다. 그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신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타투니까 또 이제 타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방송을 보면서 이런 점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고 저부터도 또 아프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던데. 또 뭐 부위별로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픔의 강도가 뭐 그런 것도 궁금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우리 조명신 원장님 오신 김에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젊은 층에서 보면 타투하는 분들이 요즘 많은 게 사실이죠. 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선수들을 보면 안 하는 선수가 없을 정도로 스포츠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어떤 멋의 기준으로도 많이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될지 이렇게 아까 앞서서 그 짭새 얘기 나올 정도로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이게 뭔가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다행스럽게도 네. 한국에는 좋은 훌륭한 타투이스트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감각, 그 다음에 이 크래프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한국인들의 독특한 그 재능이 네. 이 타투에서 되게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분들이 이제 의사는 아니지만 네. 훌륭한 분들 그리고 직업의식이 투철한 분들이 많아요. 네. 많으니까 찾아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네.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의사가 아니면 또 불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인스타나 뭐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 그 옥석이 가려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분들에게는 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데 그러면 이 타투이스트가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제가 예. 20년 넘게 해보면 예. 이런 것 같아요.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타투이스트한테는 하지 마세요. 아, 뭔가 정말 일적으로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빨리빨리. 예. 네.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다 끝내야 된다라고 강박적인 사람한테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문신은 타투는 영구적으로 당신과 같이 있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네. 뭐를 이 타투를 해주는 타투이스트와 충분한 대화를 갖고 네. 또 상의도 하고 네네네. 뭐 몇 번 방문해도 좋겠죠. 그렇지만 그 몇 번의 방문을 통해서 당신이 확신을 쓸 때 네.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타투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냐라고 네. 물으면 저는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유. 네. 네. 그런데 그때의 자유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절대 음.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 가서 저는 이런 경우도 들었거든요. 여자분이 오셔서 뭐 다른 타투를 하고 계신데 원장님 저는 가슴에 타투를 진짜 하고 싶은데 전 너무 저기 이거를 꼭 움켜쥐고 해야 된다며요 이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지? 그러게요. 그런데 아니 가슴을 시술하면 되지.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 가서 들었는데 그 타투이스트가 남자인데 그러더래요. 그걸 꽉 잡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좀 선정적이고 좀
그렇게 좀 불편한 상태로 해야 될까요? 그렇게 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하지 마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문신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곳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시간을 좀 여유 있게 한 그러면 번 하면은 오래 가니까. 결정. 대개 오시면 처음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원장님, 요즘 사람들이 뭘 많이 해요? 근데 외국인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 한 외국인은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네.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예, 이렇게 오는데 유독 한국 분들은 요즘 많이 하는 꼭 문신이 그런 걸 물어봐요. 왜 중요할까요? 뭐든지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셔야죠. 그게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아 보여도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중요한 거를 여러분 몸에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예. 문신이라면 굳이 그런 거가 아니라면 사인펜으로 써도 되잖아요. 쉽게 지워주고 네. 아니면 뭐 스티커로 해도 되고.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술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보다도 사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디에 할지 그리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네. 생각하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제 의사가 원래는 합법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훌륭한 타투이스트들이 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법이 현실을 네. 따라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30년 동안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속칭 이제 반영구 화장, 눈썹 문신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판례였거든요. 그 판례를 통해서 굳어진 그 판례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옥죄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유를. 저는 의사로서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이걸 꼭 의사가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주사 놓는 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약물도 들어가고 네. 그거 의사가 엉덩이 주사 놓는 거 보셨어요? 그렇죠. 저도 병원에 가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엉덩이에 주사 놓거든요. 네. 그게 문신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네. 그런데 버젓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간호사든 간호조무사조차도 문신을 하면 불법이에요. 그건 왜죠? 더 위험한 거를 하고 있는데. 법의 어떤 맹점이네요. 그래서 네. 너무나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겠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입법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결론을 못 내고 있다라는 건 네. 저는 국회의원들의 또 다른 직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정말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저는 주변에 자살하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 뭐 정말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뭐 간판도 준비하고 뭐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사가 아니니까 불법이잖아 라고 주변의 경쟁자들이 신고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좌절해서 생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삶을 네. 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이 불합리한 법을 언제쯤 바꿀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원장님은 이거는 이제 꼭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전문적인 타투이스트들이 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좋다 이렇게 적절한 훈련을 받은 받으면, 분들에 네.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사실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이에요. 그렇죠. 한 해에 200만 명 정도의 시술을 받는다고 해요. 예. 그 통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으나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받겠어요? 저와 같은 의사가 타투를 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법의 보호는 못 받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못 받잖아요. 네. 그리고 또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가운데에서 시술하시는 타투이스트 입장도 그렇죠. 그러면 옥석이 있는 거거든요. 네. 광고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끌어서 시술하고 그냥 핸드폰으로 모든 연결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핸드폰 번호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직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도 불법의 테두리에서 하는 거고 앞에 얘기한 사람들도 정말 직업윤리라고 하는 거는 찾아볼 수 없는 분들도 불법이고 그럼 똑같은 불법이면 옥석을 우리가 어떻게 가리죠? 그리고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네. 또 협박하기도 하고 당신 불법인 거 내가 다 알아 라고 또 자기 시술해 준 사람을 협박하고 네. 그런 상황들은 정말 예술가로서의 타투이스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네. 해서 더 이상 이제 타투를 안 하시는 분들도 네.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빨리 법안으로 빨리 좀 뭔가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좀 다 합법적으로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참 궁금해요, 원장님. 뭐 굉장히 저는 아프다고 들었어요. 많이 아픕니까? 아, 그거는 예. 통증은 예. 자기가 왜 문신을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은 통증을 그렇게 못 느껴요. 그럴까요? 네. 너무 하고 싶으면은 참게 돼서 참는 거 이상의 즐거워서. 희열을 느끼죠. 아,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은 그래요. 그럼 할까 말까 해볼까 이런 사람은 많이 아프겠네요. 많이 아프거나 뭐 하다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통증은 뭐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으나 저는 첫 번째 네. 그 문신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도 필요성. 달라지고 네. 물론 이제 통증에 대한 민감도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부위별로 다른가요? 부위별도 다를 수도 아픈 부분이 있고 좀 있고. 그다음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도 있죠. 아, 왜냐면 컨디션이 다름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다르니까. 그렇겠네요. 예, 저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계속 문신을 했던 분이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아프다 그랬어요. 어느 날? 네, 어느 날. 그 전날에 뭐 술을 많이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이유로. 뭐 이런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했을 때 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통증은 사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네. 단지 뭐 이걸 참느냐 안 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것들이 많군요. 네. 자, 그럼 혹시 그 문신을 이제 받고 싶은데 좀 신체적으로 문신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조건도 있나요? 우선 잉크에 알러지가 있는 게 잉크 알러지가 있는 저희가 경우? 문신이라고 하는 게 영구적인 잉크를 네.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잉크를 투입하는 거죠? 피부 내에다가 예, 예. 진피층에다가 예, 예. 투입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잉크가 나하고 안 맞는다면 평생 고생하겠죠. 그렇죠. 그제도 그런 문의가 왔는데 네. 문신한 이후에 염증이 심하게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빨간색으로 하셨어요. 빨간색으로 하셨는데 빨간색으로 나비를 하셨는데 굉장히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이제 염증도 심해지고 진물도 많이 나고 뭐 그러면서 잉크도 빠져나가고. 근데 그거는 그 빨간 잉크에 대한 피부 알러지거든요. 그리고 가렵기도 많이 가렵고 그런 경우는 이분은 그런 잉크로는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민감한 피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은 좀 좀 테스트를 먼저 하시고 네. 뭐 점을 찍는다든지 뭐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블랙 앤 그레이로 하시는 게 컬러보다는 네네네. 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네. 자, 그리고 뭐 요즘은 별의별 부위에다 다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부위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타투를 하면 안 되는 부위가 있습니까, 신체에서? 안 된다거나 우리가 먹히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피부라면 뭐 다 돼요. 다 된다고 웬만하면. 하셔야죠. 요즘은 뭐 눈썹 문신, 두피 문신은 뭐 이제는 뭐 많이 네, 보편화된- 많이 하시고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눈이나 이제 민감한 기관에는 하면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뭐 피부라고 한다면 하지 못할 부위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또 다양하게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방송 전에 우리 스태프분 한 분이 동공에다도 한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동공에 문신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은 잉크를 흘려서 스며들게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이 눈이 굉장히 이제 아주 부드럽고 민감한 부분인데. 뿐만 아니라 예. 그 안압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 그 이물질이 들어가서 예. 좋을 게 없죠. 그거는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타투를 했을 때 이제 부작용도 한번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타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몸에 안 맞는 잉크가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 반응으로 우선 거부 반응이 나오겠죠. 염증이 먼저 염증으로 나오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술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시술하는 게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하는데 여러 사람을 하면서 뭐 일회용 바늘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네. 과정 속에서 머신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 잉크 특히나 잉크가 한 사람에게 하나의 잉크가 돼야 되는데 예. 잉크를 쓰다가 모자라 그래서 더 잉크를 쓰는 가운데서 바틀에서 이제 잉크를 캡에다가 옮기는 과정에 이게 오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네네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부작용이 나서 뭐 중단하거나 뭐 네.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그럼요. 예. 가끔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 부작용이 날 수도 있어요. 예. 왜냐? 특히 칼라 잉크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의외로 많거든요. 아하. 예, 그게 본인 몸에 안 맞는 경우에는 칼라 잉크라 하더라도 본인한테는 뭐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진행을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자 그리고 타투를 이제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좀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하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예, 할까 말까라고 하면은 하지 예,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저희 병원에 와서 네. 뭐 올 정도면 되게 생각 많이 하고 왔을 거예요. 예. 근데 막상 하기 전에 뭐 원장님 저 해도 이렇게 되나요? 하고 그러면 제 대답은 하지 마세요. 아주 단호합니다. 네. 예, 아주 심플하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정성, 열정 정말 하고 싶으면은 네. 할 때 아프지도 않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이제 하려고 막 달려들겠죠. 예. 그런데 이제 지나갔어요. 예. 이제 한 3년 후에 오세요. 자, 아주 단호하게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네. 라고 원장님 얘기해 주시고. 자, 요거는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죠. 호날두가 헌혈을 하기 위해서 문신을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는 어떻게 뭐 사실인가요? 팩트인가요? 저는 그거는 자기를 미화시킨 건가요? 미화시키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지 않을까. 그분이. 호날두가요? 예. 그 축구만 잘 알고 그걸 모르나 봐요.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아요. 네, 우리 그렇죠. 아나운서님이 어떤 분야에는 전문적이지만 또 집에 가면 와이프한테 많이 혼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제가 독고 노총각이고요. 그러세요? 예, 다행이시네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두 번째는 제가 전문 분야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잔잔하게 그러세요? 잡지식이 많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저는 집에 가서 많이 혼나거든요. 예, 그러세요? 오늘도 여기 출연하는 거 얘기 안 했다고 옷을 갑자기 준비해 달라고 그랬다고 오늘 새벽 5시서부터 혼났거든요. 혼나셨어요? 네네. 저 집에 가서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우리 그러니까 조명지 원장님 되게 권위 있는 원장님이신데 집에서는 권위는 뭐 특정 분야에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집에 가면 그냥 권위가 없군요. 집에 가면. 초라한 그냥 범부일 뿐이고.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좀 잘못된 상식이다. 문신을 해도 문신을 했기 때문에 헌혈을 할 수 없다라는 건 저는 의학적으로 그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타투 한번 도전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헌혈할 수 있어요. 네. 예. 자, 이렇게 타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타투를 권하는 분들 방금 이제 흉터 얘기해 주셨어요. 그 얘기. 이렇게 좀 뭔가 의료적인 타투가 저는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좀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떤 분들에게 권해 드리고 싶습니까? 뭐 치매 노인도 제가 매체에서 본 것 같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의사는 그런 비밀에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안 할 뿐이지만 사실은 자기 몸의 특정 부위에
혹은 뭐 피부나 어느 색소성 질환이 있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게 저는 메디컬 타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고통을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네. 사실 그래 그게 나야 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엄청 많을 거거든요. 음. 왜? 아니, 어려서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하고 있다가 뭐 엄마가 잠깐 뭐 관심을 못 갖는 사이에 아이가 아장아장 하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화상은 상처지만 단순한 상처죠. 음. 그 엄마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갖겠죠. 그걸 볼 때마다. 네. 그리고 그걸 갖고 있는 본인은 뭐 여자라고 하면은 많은 핸디캡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또 엄마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란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줄 수 있으면 어떨까? 음. 물론 상처를 가린다고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들의 입방아를 피할 수는 있잖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오지랖 남의 일에 또 관심이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정의라고 하지만 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또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 뭐야? 왜 이랬어? 야, 그거 잘하는 병원 있던데. 거기 한번 가봐.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 병원 나 가봤어. 그거 안 된대. 라는 얘기를 차마 그 사람한테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종종 하는 얘기지만 남의 일에 좀 더 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 사람은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궁금해서 캐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맞아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것 그게 배려가 아닐까 싶거든요. 저는. 네네네. 네, 그거를 저는 몰랐어요. 이분들을 보기 전까지. 그런데 그런 분들을 20년 넘게 보다 보니 네. 저는 그런 상처를 갖고 있지 않지만 네. 마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에 대한 그 마음들이 어허. 조금씩은 예. 또 가끔은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다면 네. 저는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뭔가 신체의 부위가 있다면 그냥 모른 척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우리가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남의 신체를 가지고 또 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기존에 이제 제가 타투, 문신 이런 어떤 선입견을 좀 많이 떨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타투의 어떤 순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이런 역할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남을 좀 배려하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예. 남이 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물어보거나 예, 그러는 거는 좀 안 좋다. 예, 그냥 좀 때로는 좀 덮어두고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게 그 사람한테는 정말 상당한 어떤 배려일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을 타투 이야기하면서 제가 배웠습니다. 네. 자, 조명식 원장님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짧게 오늘 방송 같이 해주신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생각보다 좀 짧았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네. 또 핵심적인 질문을 또 아나운서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네.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헬시한 초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네, 주제가 네. 헬시하다는 게 우리가 몸으로만 헬시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헬시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나눌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예. 자, 이렇게 조명신 원장님과 타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렇게 당신의 건강을 위한 가장 지적인 선택, 박건의 헬시한 초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또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아유,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